자, 그러면은 17페이지 대기 현상과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저기 책이 좀 다른 기상청하고 다르게 이걸 놓는데 이게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수치 예보를 떠나서 저기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예보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래서 그 수치 예보를 하기 위해서는 수치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 방정식을 풀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얘기가 나왔냐면은 이게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됐어요, 전에. 그러니까 그전에는 기상현상이 나면 그냥 거기서 무슨 현상이 있었다 없어지고 뭐 이렇게 뭐 자연현상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때 기상학에서 유럽 쪽에서 그 노르웨이 학파라 그래요. 그래서 그때 그 비조가 거기에 이제 비아크니스 같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아들도 또 기상학자예요. 그래서 아버지 비아크니스가 있고 아들 비아크니스가 있는데, 그 아버지 비아크니스가 뭐랬냐면은 그 대기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그냥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얘는 저기 물리적인 근거를 두고서는 방정식을 따라서 저기 풀 수가 있다고 이렇게 했던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120년 전에서 쭉 지나가다가 1900몇 년? 1920년대 그때 영국의 리차드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처음으로 수치 예보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손으로 진짜 푸는 거야. 물리방정식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걸 손으로 계산해 가지고 풀었는데, 기압을 갖고 했는데 보통 기압이 그 전에는 지금 헥토파스칼이라지만 그 전에는 미리바라고 했었거든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위는. 그래서 이거 1000헥토파스칼이라는데 한 5도가 틀렸다 그랬으니까 값이 뭐 100헥토파스칼이지 10,000헥토파스칼이지 이렇게 나왔다는 소리야. 쓸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틀린 거지. 그러면 틀렸구나 해서 꾸겨버렸으면 끝나는 건데, 그 사람이 틀렸으면 자기가 틀린 이유로 쓴 거지. 그러면서 자기한테 8,000명의 인원을 주면 그 사람을 군대식으로 조율을 해가지고 딱 해서 문제를 풀어서 뒤로 넘겨주고 이렇게 해서 풀면은 유효한 그러니까 예보를 내가 모래 예보를 내는데 그 결과가 모래 글피에 나오고 뭐 일주일 뒤에 나오고 그거 소용없는 거지. 아무리 정확하게라도 그거 소용없는 거 아니라 모래 예보를 내일 좀 나포해도 내일 나와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계산해야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자기한테 그래서 8,000명을 주고 군사식으로 조련해가지고 하면서 지가 꿈의 예보 공장을 만들어서 쫙 이렇게 놓고 지가 가운데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있고 사람들이 쫙 배치해가지고 전 세계를 이렇게 나눠서 앉아가지고 그 계산을 해서 막 넘겨주고 하면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논문을 쓴 거죠. 그렇게 해서 됐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예요? 계산의 문제라는 뜻이지. 그래가지고 1950년대에 그 컴퓨터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도 기상 자료가 제일 자료가 많으니까는 지금으로 말하는 이제 슈퍼컴이라고 볼 수 있지. 제일 좋은 컴퓨터가 나오면 뭐를 이용했냐면 기상 자료를 이용하거나 인구 센서스, 인구 조사하는 데 썼었다고요. 그래서 찬이라는 사람이 500헥토파스칼 수납대기에서 예상치를 뽑아서 성공적으로 한 거지. 그래가지고 수치예보 시대가 열게 된 거야. 그래서 일본에서는 한 20년 뒤에, 그러니까 1970년대에 일본에서 이제 수치예보가 시작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에는 1980년대 초야. 그래서 내가 기상청에 들어와서 그래가지고 좀 있어 내가 수치예보, 그냥 그 대신에는 이제 수치예보 부가 없으니까는 과가 없고 그러니까는 수학자라고 공부 좀 역학자라고 이런 사람을 뽑아가지고 수치예보 반이라는 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운영했어. 근데 난 거기에는 못 꼈었고 그 사람들이 해가지고 미국 필라델피아 대학에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에 그 모델이 있어. MM4라고 있었거든요. 그거를 들여다가 이 사람들이 다 쪼개가지고 분해해가지고 해서 똑같이 모듈별로 실험해보고 막 그래가지고 그걸 완성을 시켜가지고
그 실험 모델을 갖다가 예보 모델로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깜짝 놀랐지. 지네들한테 그렇게 이용해 자기네 실험 모델이 예보 모델로 쓰겠다 그러니까 좋잖아. 그러니까 거기서도 막 도와주고 그래가지고 MM5까지가 나왔어. 그러고서 그러면 저기 수치 예보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제 지역 모델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우리나라가 뭐 여기 있고 해서 이렇게 되면은 이 경기치 문제가 생기는 거야. 왜냐면 자료가 지금 가지고 미래 거 예보하다 보면 앞에 거가 있어야 되잖아. 그 자료가 없잖아. 그래서 그걸 경계치 문제라고 하거든. 그래서 그 문제는 전구 모델에서 갖고 와야 돼. 전지구 모델을 해야 돼. 전지구 모델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 어마어마하게 계산이 많으니까 수보컴이 있어야 되고 인원도 많이 필요하고 그러잖아. 전구 모델 하기가 힘들지. 그래서 그거를 일본 GMS 모델을 갖다가 초기치를 해가지고 거기서 요 경계 자료로 여기는 자료가 이렇게 흘러갔으니까 여기 있는 거를 전구 모델에서 끌어오는 거지. 그래가지고 모델을 해가지고 MM5까지 해가지고 그거를 MM4를 하고 업그레이드 버전이 MM5인데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에서 지네들 거 봐줬으니까 이것도 해보라고 뭐 주면서 했던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수치예보 시대가 시작된 거야. 1980년대 중반부터. 그때 나가 연구관으로 나도 수치예보를 해서 해양 모델을 거기서 만들고 이랬었어.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치예보가 된 거야. 그래서 대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다 수식화할 수 있고 방정식이 되어가고 그래서 수치예보가 가능하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개념이 있어야 되냐면은 이제 여러분들하고 서로 이제 약속도 하면서 뭐 이렇게 공부를 하고 뭐 이래야 되는 건데 이런 개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자, 내가 이거 병목이 하나 있어요. 반뚝 잘라도 병목이죠. 그렇죠? 그다음 막 자르다 보면 언젠가 가서 더 이상 자르면은 병목이 안 되는 거지. 그 분자의 세계에서 원자의 세계로 들어가면 성질을 이루잖아. 그렇죠? 그런 개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방 안에 공기가 있어요. 이거 반뚝 잘라도 똑같이죠. 온도, 습도, 보통 부피, 압력, 뭐 온도 이것들만 같으면은 같은 거라고 보는 거 아니야. 또 잘라도 되고 쪼개도 되고 막 이렇게 쪼개도 되는 거야. 그러다가 더 이상 자르면 그 성질을 잃어버리는 거. 그때 이렇게 돼 요걸 갖다 컨티뉴엄이라든지 또는 연속체라고 하는 거야. 여기서 더 자르면 성질을 잃어버리는 거지.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변했었어. 그러면 얘를 확대해 보면은 그 안에 변했으면은 온도가 변하고 압력이 변하고 그러면 일계보가 바뀌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해서 연속체가 됐다는 소리는 뭐야? 얘가 미분 가능하다는 소리지. 굿절이 생기면은 미분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미적이 안 되는 거잖아. 그거는 여러분들이 수학할 때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런 개념이면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공기가 이거를 다 다룰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연속체로 딱 나눠가지고 거기에 온도, 습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기본적인 건 뭐야? 전시가 안 하고 바로 전시가 안 하고 해서 순간 변화율만 알면 되는 거지. 순간 변화율을 하면은 변화율 시간을 가지고 시간적분을 하면은 온도가 변하고 압력이 변하고 그러면 일기가 변한 거잖아.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대기 연소체의 개념을 가지고 이제 보는 거지. 그렇게 해서 방정식이 가능하게 만들어.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수치예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해 못해도 좋아. 그냥 가고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수치예보가 하면 이거를 표현하는 방법이 이제 오일라 방식이 있고 뭐 라그란지안 방법이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국지 변화 이런 거 구하는 거는 그때 가서 설명해 주면 되고 기본 개념은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체로 본 거는 뭐야? 대기가 연속이 돼야지 미분이 가능하다는 거지. 꺾이거나 되면 미분이 안 되는 거잖아. 그거는 우리 고등학교 때 다 배운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 지구 대기를 연속체의 개념으로 보는 거야. 이걸 갖다가 콘티뉴엄이라고도 하고 대기 연속체 이렇게 얘기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개념물을 가지고서는 이제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렇게 해서 이용하는 거를 우리가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뭐 역학이나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고등학교 정도의 수학 그리고 고등학교 정도의 물리.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도 안 하고 온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나는 이과면은 물리를 다 하는 줄 알았더니 이과인데 물리 안 했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화학도 가르쳐주고 일몰의 개념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다 가르쳐 주겠다는 소리야. 그래서 그냥 들으면 다 따라할 수 있겠고 이 기상을 공부하는데 필요한 거는 여기에 다 가르쳐 주고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 되고 사실 이것도 많아. 그리고 미적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 밑까지만 알면 돼. 로고 자연 로고 밑까지만 알면 되고 밑까지 법칙만 알면 돼. 그래서 그렇게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뭐 여기 있죠. 뒤에 가서 이렇게 넘기면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뭐 여기 필요한 수학 같은 것이 나오고 있거든요. 뒤에 보죠. 요 정도만 알면 돼. 그다음에 또 가장 큰 문제 되는 것이 삼각함수가 되면 또 그거 갖고 또 걱정이 되고. 근데 거기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내 대한 개념이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그때 가서 얘기하기로 하고 약간 이 기초만 들으면은 우리가 대학원 강의 듣는데 지장이 없다는 거를 내가 약속해 주겠다는 뜻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뭐 고도의 수학과 뭐 고도의 물리나 뭐 이런 거 아니라고 기본만 알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기 현상을 방정식으로 하고 그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대기 연속체로 보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아직은 안 나왔지만은 그 변화를 프레임이라 그러는데 그거를 오일레 방법과 라그란지안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 지역의 순간 변화일이거든. 그것만 구하면은 수치의 번호 끝난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해드리겠다는 뜻이야. 그래서 그런 게 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하간 우리가 날씨의 예측을 수학적으로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는 걸 해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기하고 기상을 이렇게 일기하고 그래서 기상을 이렇게 보시면은 뭐 이 일기하고 기상 이것들을 뭐라 그 어떤 거를 보는 거냐면 여기서 어떤 대기에 따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본이 되는 것은 압력, 그렇죠? 그다음에 볼륨, 그다음에 온도예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이제 습기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습기가 그러면 이제 공기에 대한 거를 분포하고 공기에 대한 성질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온도가 쭉 낮아지면은 기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고체가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지구 대기가 주가 뭐예요? 산소잖아. 질소잖아. 질소가 5분의 4예요. 산소가 5분의 1이고. 그다음에 막 가서 수증기가 조금 있는 게 얘가 문제야. 얘는 다른 수증기 이 수소 또는 질소 얘를 기체잖아요. 얘를 액체로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무지무지한 압력을 주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온도를 무지무지하게 낮춰줘야지 되는 거야. 근데 이 수증기도 H2O도 이거 기체 아니에요. 기체 상태인데 얘는 상온에서 조금만 온도가 낮춰줘도 얘가 기체가 액체가 된단 말이야. 여기서 빠져나온단 말이야. 기체 안에서, 그렇죠? 그다음에 조금만 압력을 줘도 얘가 그냥 액체가 되잖아. 그래서 요 놈의 이제 수증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수증기를 제외한 나머지를 뭐라 그래? 건조 공기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또 건조 공기의 들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또 방법이 있는데 원래는 지금 이 공기 안에 아무리 건조해도 수증기 한 개라도 있겠죠. 다 수분 공기야.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나하고 이제 약속하는 거지. 수증기가 이렇게 들어있어 수분 공기인데 그걸 오늘 그렇게 따지는 거야. 100%로 포화가 돼 있는 공기. 그러니까 수증기가 이 공기 중에 꽉 차 있어가지고 조금만 더 있으면은 액체가 돼 물방울이 되기 직전까지 포화가 된 거. 이렇게 포화가 포화가 된 공기는 수분 공기고 포화가 안 됐으면 다 건조 공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단열선도를 보면서 이제 공부하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도 있다. 그리고 이 지구 대기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수증기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증기에 대해서 이제 따로 공부를 앞으로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다. 이렇게 보고요. 자, 그 다음에는 또 뭐냐면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어려워서 나 못하겠어요.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뜻이지.
뭐냐면은 우리 기상은 어떻게 보면은 종합 예술이야. 그러니까 물리, 화학, 생물이 다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수학, 물리가 그래서 기본이겠지만 이게 다 된 거야. 근데 쉽게 얘기하면 뭐라 그러나 그 바이올린을 가지고 내가 세계 제일이 되려면 무지무지하게 어렵죠. 피아노 세계 1등 하려면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거잖아. 근데 1등 못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오케스트라를 구성했다고 쳐요. 세계 제일의 오케스트라는 될 수 있잖아. 그렇죠? 우리 기상이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상이 종합 예술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쉽다는 거지. 폭넓게 알아야 되는 것만. 몰라. 그게 더 어려운 거 아니냐? 그러면 할 말 없어. 하지만은 야, 바이올린으로 세계 1등 하는 것보다는 바이올린을 못하지만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오케스트라 1등 하는 게 쉽지 않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기상이 쉽다. 어렵지 않다. 그러니까 일단 이거 기초기상학 한번 듣고 보자. 그러니까 우리 최소한 기초기상학 끝날 때까지는 포기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처음 듣는 개념이라서 어려운 거지. 몇 번 듣나요? 20번 이상 할 거라 그랬잖아. 그러면 다 하는 거야.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이상한 자꾸 소리 해가지고 뭐 압력이 나오고 온도가 변해서 뭐 액체가 되고 이런 게 무슨 뜻이냐 그러는데 좀 있으면 알게 된다는 뜻이야. 그렇기 때문에 일기가 변화가 생기고 비가 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를 알려주겠다는 뜻이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나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일기가 이렇게 된 거, 이것들이 기상이란 말이야. 근데 이것들이 쌓이면 기후가 되는 거지. 그래서 한국의 기상은 겨울에 춥고 봄에 덥다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건 기후지. 그러니까 기상이 모여서 통계 자료가 된 것이 그게 기후야. 그러니까 한국의 기후는 사계절이 뚜렷하다. 이거는 되지만 한국의 기상은 사계절이 뚜렷하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개념도 있다는 것도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기상에서는 물리학을 뗄 수가 없다는 뜻이야. 화학도 중요하고 하지만 특히 물리. 그래서 우리 그 전에 보면은 그 기상이 없었다 그러지만은 기상학과가 이게 생긴 것이 1958년도인가 그때 서울대가 먼저 생겼고, 그 다음에 천문기상이라 그랬어 그때는. 그 다음에 10년 뒤에는 1968년도에 그 연대가 생기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 전에 연대 같은 경우는 물리과에서 기상 전공을 만들어가지고 물리기상학과라고 이렇게 만들었었어.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 우스운 일이 벌어졌지.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 전공자는 7급으로 뽑는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그 당시에는 대학에서 전공 유사 전공 공무원에서는 7급으로 뽑아주고 아니면 9급으로 뽑았단 말이야. 그래서 서울대 물리과 나온 사람은 기상청에 9급으로 들어오고 연대 물리기상학과 나온 사람은 7급으로 들어오고 이랬다니까. 그래가지고 서울대 나온 사람은 빨리 진급시켜서 그분이 내 은사기자지만 서울대 물리과를 나오셔가지고 기상청에 9급으로 들어와가지고 또 연대 같은 애들은 7급으로 들어오신 분인데 5급 시험은 같이 봐서 같이 5급 됐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 물리가 뗄 수가 없다는 소리야. 그래서 그 물리 변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다 보면 이제 물리적에서는 규모가 문제가 되는 거야. 규모라는 것은 이제 운동의 크기를 우리 기상학에서는 이건 여기서부터 얘기해도 될까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원판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거 이렇게 하면 되나? 이건 또 나중에 얘기하고 하도록 하고, 우리 크게 이렇게 기상학에서 규모를 어떻게 따지냐면은 종강 규모라 그래가지고 예보에서 오늘 내일 모레 요 정도의 크기를 종강 규모라 그래. 그보다 작은 거는 이제 미기상이라 그래가지고 작은 거야. 그러니까는 이 시간 길이하고 거리 규모가 비례를 해요. 그러니까는 일주일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저기압이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쭉
흘러가고 그런 것이 일주일 간격으로 지나가서 그 정도예요. 그러면 길이가 한 1000km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동네에서 회오리가 혹 불어도 없어지고 막 그러는 거 시간이 짧죠. 그럼 시간이 짧으면 꼭 저기 회오리 바람 폭이 얼마나 되겠어? 작지. 그러니까 시간 규모하고 거리 규모가 비례한다는 거예요. 그 뒤에 가면 이제 자연히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더 큰 규모는 우리가 지구 규모라 그래. 뭐 계절풍 같은 거. 그런 거는 뭐 저기 6개월 단위로 바뀌고 막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면 지구 규모고 계절은 6개월이고 아까 종간 규모는 2, 3일 정도 우리가 예보내 뭐 3, 4일, 5일 이 정도 되는 거지. 그래서 비례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저기 운동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맞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보다 작은 거나 큰 운동은 제거를 해야 돼. 그가 저기 남겨두면은 얘가 시간적 불을 한번 증폭이 돼가지고 노이즈를 작용해가지고 이 본질을 흐트린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무슨 문제를 풀려 그러면은 자기 규모에 맞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문제, 규모 문제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그러려냐고 돼요. 뒤에 가서 들으면 자연히 알게 돼. 그래서 그런 물리적인 개념. 그 다음에 그 양 같은 거, 이런 것도 물리량 같은 거. 그럼 또 물리량에는 스칼라가 있고 벡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무슨 소리냐면 기온이나 온도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은 크기만 있는 거죠. 근데 바람 같은 거 풍속이 있잖아요. 이거는 방향이 있는 거는 벡터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양이 다르다고 물리랑. 그래서 이 바람 같은 것을 구하기가 힘든 거예요. 벡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교육이 조금 문제가 있지. 이 벡터 분석을 대학교 1학년 때 하거든. 지금 나 때 그런데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대학교 들어온 기분에 뭐 대고 당장 쓸 것도 아니니까 그냥 대충 듣다가 필요할 때 되면 잊어버려가지고 벡터를 잘 못해. 그래가지고 벡터를 하면 편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저기 국민학교 때 우리가 덧셈 뺄셈 하잖아. 그건 이제 쉽지. 그러다가 이제 고비가 어디 이제 와? 곱셈 배울 때지. 곱셈 배우면은 구구단으로 했는데 그거 못하면 인생 금가는 거 아니야. 국민학교 인생이. 근데 그럼 어떻게 돼? 내가 뭐 2 곱하기 3은 6이다라고 알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야? 2 곱하기 3을 모르면 어떻게 풀어야 돼? 2 더하기 2 해서 3번 더하면 되지. 그렇죠? 근데 이게 만약에 2 곱하기 13 이거 못하잖아요. 곱하기 못하면 이거 안 되잖아. 벡터도 마찬가지야. 벡터를 알면은 쉬워. 근데 이거 연산자를 이렇게 배워야 되는 건데 어렵지. 그리고 이 곱하기에는 뭐 2, 3은 6 해서 하나가 있지만은 이 벡터는 내적이 있고 외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만약에 뭐 A 곱하기 B하고 A 곱하기 B가 다른 값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거 해가지고 안 되잖아.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거 다시 배우기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모든 걸 다 스칼라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근데 대학원에 가면 이제 벡터로 배워야 돼. 그래서 일단은 스칼라로 여기서 다 해줄 거야. 내가 다 바꿔놨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렇게 배우기로 하고 물리가 좀 바뀌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물리량 같은 거 표시할 때 유효 숫자하고 뭐 이런 것들 정확도 이런 것들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냥 그거 갖고 전문 나오지는 않지만 대충은 알면 돼.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 기상학에서는 대충 소수 1위를 쓰고 있어요. 소수 1위. 그러니까 기온 그러면 27.3도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유효 숫자가 되는 거고. 근데 뭐 0.03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요거 둘만 유효 숫자고 이거는 자리 쓰지. 그래서 뭐 이런 개념이 있다는 것만 아시고 되고 또 그러니까는 뭐야? 2.0하고 2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야. 이거는 요거는 딱 끝난 거지만 여기는 여기 뒤에 뭐 3 뭐 있을 수도 있다는 소리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그래서 우리 기상에서는 시정하고 운량 이 정도만 빼고는 다 소수 1위를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 그런 문제가 나올 거야. 그러니까는 요 뒤에 한번 나올 것 같아. 어디에서 나오나? 그거 한번 보면서 한번 합시다.
아직 그때 가서 하기로 할까? 앞으로 시간 많은데 뭐 그때 가서 하기로 합시다. 여기 있는 것도 한번 보시면 되지. 그러니까 우선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몇 페이지? 28페이지 한번 보세요. 28페이지에 거기 그렇구나가 있죠. 28페이지 있죠? 맞아요?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표가 자료를 내사 의사파라 그러는데 자료가 어떻게 됐어요? 30, 36, 41 이어 숫자가 되고 소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한 값을 쓰라 그러는데 보면 여기 51.0 나오고 50.8, 52, 51.0 이렇게 됐잖아요. 답은 뭐겠어요? 51.0 나오고 이거는 답이 될 수가 없잖아요. 정밀도가 늘어나면 안 되지. 정밀도는 줄어드는 거지 늘어날 수는 없는 거지. 답은 뭔지 몰라. 우리가 2번, 4번 중에서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이것도 시험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몰랐을 때 이거 4개 중에서 이거 모르겠다 해서 4개 중에 하나 고르는 것보다는 이거 1번, 3번은 절대 답이 아니다. 그렇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좀 주어진 숫자가 단숫자로 나오는데 값이 소수점에 정밀도가 높아진 거 아니야? 0.1 소수 1이면 이건 될 수가 없다는 소리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익혀두면 좋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겠다는 뜻이야. 그래서 여기서 정밀도가 몇이냐 이런 거는 물어보지 않을 거야. 그렇지만 이제 한번 우리가 그런 것들 좀 물리에서 어떻게 취급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자는 얘기야.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한번 좀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측정하고 자료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측정한다는 거 이거 바꿔 말하면 관측이야. 그래서 이 관측이라는 말은 우리가 기온 그러면은 방법이 덥다 춥다 이러는데 사람마다 틀리잖아. 지금 위온도 갖고 선선하다는 사람도 있고 춥다는 사람도 있고 할 수가 없잖아. 그걸 계량화시켜서 수치를 말해야지 정확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관측을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떤 물리량을 갖다가 양으로 환산하는 것을 관측이고 측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얘기. 그런 것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 페이지를 이렇게 보시면 19페이지를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제일 많이 쓰는 것이 이제 일기도라고 이렇게 보는데 일기도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아직은 이게 좀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지상일기도가 이렇게 있고요. 지상일기도. 지상일기도는 좋아요. 지상일기도 되는데 그다음에 이 위에 고층일기도 그거를 용어가 지금 통일이 안 돼서 상층일기도라고 아직도 많이 하고 그거를 처음에 잘못 기상 기사 시험 보는데 거기 관리공단이라는 거 뭐 있잖아요. 산업인력공단. 거기다가 지침을 잘못 줘가지고 상층일기도라고 줬거든요. 상층은 어떤 거 있으면 위가 상층, 하층 이렇게 구별하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기상청에서 지금 많은 사람이 헷갈려 쓰고 있지만은 정식으로 이렇게 보면은 지상일기도 고층일기도로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잘못 알아가지고 관측은 고층 관측이고 일기도는 상층 일기도라 이거 잘못된 거래요. 원래는 다 고층 일기도가 맞아요. 그래서 일기도가 지상 일기도가 있고 고층 일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쓸 때는 지상에서는 일기도를 그리려면 기압 분포를 가지고서는 등압선을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고층 일기도 그러면은 2,000km 일기도, 3,000km 일기도 이건 못 들어봤잖아. 이때는 반대로 좌표계가 변환이 돼가지고 등압면 좌표계를 써가지고 850헥토파스칼 일기도, 500헥토파스칼 일기도 이렇게 쓴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상 일기도는 같은 압력이 같은 선을 이어가지고 등압선이라고 하고 고층 일기도는 같은 높이를 그려가지고 등고선이라고 그러는 거지.
그러면 등압선하고 등고선하고는 1대1로 대응하니까 쓸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이제 관측에서 아마 그것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측하는 방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공기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중심을 향해서 이렇게 누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바닥에서는 이 높이가 누르는 게 압력이죠. 그래서 이 기압이라는 것은 단위 면적을 누르는 힘이에요. 그거는 내가 여기서 기압이라 그러면 여기 밑에 빼고 여기서부터 이 위에 있는 공기의 무게라고 보면 된다고. 걔가 단위 면적을 누르는 힘이라고. 그래서 미터 자승 뉴턴에 대해서 이게 파스칼이 되는 거예요. 단위 면적. 그래서 보시면은 자 그러면은 얘가 잡아당기니까는 등압선 따라서 같은 것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여기는 기온이 높으니까 어떻게 돼? 이게 높겠죠. 높죠? 그러면 이제 공기가 가벼워서 여기가 질량은 밀도가 낮겠지만은 높이가 굉장히 높잖아. 여기는 어떻게 차니까는 여기 공기가 압축되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하고 여기가 어디가 기압이 높겠어요? 여기는 밀도는 높아. 근데 8kg밖에 안 되잖아. 근데 여기는 밀도는 낮아. 16kg가 되잖아. 어디가? 여기가 고기압이에요. 여기가 저기압이고.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어떻든 간에 그래도 이 면을 따라서 보면은 기압선이 이렇게 돼 있어서 지구를 이렇게 비슷한 높이로 돼 있어요. 그런데 많은 거를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지상에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850, 500 이러면 이렇게 그리는데 이게 사실은 이게 아니지. 오히려 얘가 이렇게 되고 높이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생각해 보세요. 지구가 반경이 6,400밖에 안 돼요. 지구가 동그래요. 근데 어떻다고 생각해? 이렇게 되고 평평하다고 생각하고 있잖아,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만큼만 나가면 6,400이니까 3,200만 나가면 여기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소리야. 그렇죠? 등고선이 평평한 게 아니라 등 앞면이 더 평평한 거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이해가 돼. 이제 레이더 하면 생각나는 거야. 자, 우리가 레이더를 이렇게 해서 빛을 쏘면은 이렇게 나가요? 이렇게 나가잖아요. 직선으로 나갔을 거 아니야. 근데 지구가 이렇게 되니까 갈수록 멀어지잖아. 근데 우리가 이 땅이 굽었다고 생각하냐? 이 땅은 평평하고 빔이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렇게 올라가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상대적인 거를. 이런 개념들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생각들을 좀 바꾸시고 지금은 이해가 못해도 어렴풋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우리가 레이더 배울 때 다시 얘기해주고 또 이러면 다 알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그래서 지상일기도는 그러면 이제 뒤에 것이 나오는데 지상일기도를 그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세요. 22페이지를 보세요. 자, 이렇게 있으면 쭉 이렇게 있고 관측소가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잖아. 이거 해변가고. 그러면 여기서 관측한 거하고 여기서 관측한 거하고 여기서 관측한 게 있다고 칩시다. 근데 얘가 1000헥토파스칼이 이렇게 지나가고 1000헥토파스칼. 여기서 이렇게 해서 950이 나가고 이렇게 해서 900이 나가 900헥토파스칼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그럼 여기서는 좀 떨어졌지만 여기서 관측했다고 치고 여기서 관측했다고 치고 여기서 관측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얘는 여기가 얼마야? 1000헥토파스칼. 여기서는 보면 여기가 950헥토파스칼. 여기는 얼마야? 900헥토파스칼. 그럼 어떻게 돼? 여기가 고기압이고 여기 저기압이라고 보고 있잖아요. 안 되잖아. 그거 아니잖아. 뭐라 그랬어요? 지표면에서
그 누르는 힘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입장이 돼야 되잖아. 이건 여기다 해변에서 이 값을 찾아야지. 그럼 얘가 여기서 내리면은 여기가 1000이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니까 조금 높겠지. 뭐 1010이 되겠고, 얘가 이렇게 해서 되니까 여기가 뭐 1020이 나왔고, 여기서 쭉 되니까는 1030이 나왔다. 아, 여기가 고기압이고 여기가 저기압이 되는 거지. 아까는 여기가 저기압이라고 그랬으니까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야 같은 조건이죠. 그러니까 산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관측하면 당연히 저기 미치니까는 기압이 높고 여기 산이 기압이 낮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진짜로 저기 여기가 기압이 낮은데요? 아니잖아요. 이거 고기압이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해명 경쟁을 해야 된다는 뜻이야. 그래가지고 같은 선을 그려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해명 경쟁학 값을 가지고 일기도를 그려야 된다는 소리야. 그럼 해명 경쟁을 안 하면 어떻게 돼? 저기 산 모양이 나오는 거지. 그렇죠? 자기가 위치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관측관 값은 해명 경쟁을 해서 서페이스 값으로 바꿔줘야 돼. 그래가지고 같은 기압을 저기 선을 그리면 저기 G보다 높으면 고기압, G보다 낮으면 저기압이 된다는 뜻이야. 요거 이해했어요? 요거가 처음에 기상을 안 한 사람들 얘가 좀 이해가 안 가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고층으로 가면 더 이상 더 이해가 안 되는 건데 그것도 이제 하면서 하면 돼요. 그래서 되고 이제 반대로 그래서 그 문제 봅시다. 그래서 지상 일기도는 어떻게 본다고요? 모든 관측선을 해변에 놓을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뭐 조금 높은데 심하면 우리나라도 막 저기 한계령 같은 데는 엄청 높은 데 있잖아. 그러면 거기서 관측값은 어떻게 돼? 해명 경쟁을 해서 서페이스 그 해면 값으로 바꿔서 그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일기도를 그려야지 고저기압이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린 것이 지상 일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압선을 분석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고층 일기도에서는 등압선을 분석을 안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써보니까는 불편한 거지. 아마 처음에는 뭐 2000m 일기도, 3000m 일기도 했을지도 몰라. 근데 이거는 관측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금은 뭐 전자 기압계가 생겨서 했지만 뭐냐면 존대라 이렇게 풍선에다가 이렇게 매달아서 여기에 존대가 들어 있어요. 존대는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에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되는 저기 공합 기압계가 있어요. 여기가 진공이지. 그러면 서페이스에서 이게 꽉 눌려져 있을 거 아니에요. 올라가면은 기압이 낮으니까 이게 부풀어 오르죠. 그러면 내가 만들 때 요만큼 부풀면은 500, 이만큼 부풀면 300, 이만큼 부풀면 100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으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얘를 풍선으로 쭉 띄워. 그러면 얘가 풍선에 저기 부피가 얼마고 여기에 수소나 헬륨을 집어넣으면 상수도가 얼마가 나오잖아요. 그 일정하게 올라간단 말이야. 쭉. 그러면은 이 높이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상승 속도 곱하기 시간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풍선을 띄웠어요. 쭉 올라가다가 900이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가 이만큼 부피면 900이야. 그때부터 신호가 오면 되잖아요. 삐 하고 막 이제 900이 됐구나. 그러면 높이는 어떻게 해야 돼? 그 저기 올라가는 시간이 뭐 몇 분 걸렸어? 곱하기 얼마 하면은 저기 높이가 나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는 특정 기압의 높이를 재수가 쉬워. 근데 만약에 2000m라 그러면 돼요. 2000m 저기 내가 계산하면 되지. 상수도가 얼마니까 몇 초면 2000m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수직해서 2000m 지금 존대가 있어. 그럼 기압을 어떻게 알아? 올라가서 볼 수 있어? 못 보잖아.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2000m에서 기압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근데 저기 내가 750 헥토파스칼에 되면 되잖아요. 얘가 얼마큼 부풀면 750이라는 거 나오잖아요. 그때 무슨 신호가 온다고 치면은 그때 시간을 재면 높이가 나오는 거지. 일정 기압면의 높이는 관측이 가능하지만 일정 높이에서 기압은 얻기가 어렵다는 뜻이지. 그래서 저기 기압을 갖다 재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이 높이로 계산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높이가 같은 거를 연결하는 거지. 그럼 그게 기압을 알면은
고도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고층 일기도는 등고선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도가 높으면 고기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으면 이게 고기압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높이가 높은 거 주위보다 높으면 고기압이고, 자, 이렇게 돼가지고 주위보다 고도가 낮으면 여기가 저기압이 돼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만약 850이라고 그러면 그거는 이제 또 저기 뒤에 가서 다시 알려드릴게요. 요거 저기 등고선을 그리는 것 뒤에 또 그림이 또 나와 있으니까 그때 가서 또 한번 그때 가서 또 알게 돼요. 여하간 이제 그것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일기도는 지상 일기도하고 고층 일기도로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 일기도는 등하선을 분석하는 거고 고층 일기도는 등고선을 분석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관측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용이하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게 관측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은 와도라는 것이 있어요. 와도에 대해서 하는데, 이 와도 여기서 이제 우선 대충 얘기를 합시다. 근데 지금 이 와도라는 말이 저기 일제 강점기 때 물리 저기 기상학이 들어와 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만든 말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뭐 도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와서 그 일본 사람들이 쓴 말 쓰지 말고 우리 뭐 국어 순화운동을 쓰자 그런다는데, 또 내가 이렇게 하는 말을 하면 이걸 그래서 이걸 소용도리도라 그래. 소용도리도. 그러면 이게 힘들잖아, 말이 긴 거. 그러니까는 내가 그냥 와도 그러면 여러분 소용도리도로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가로치고 나오기도 하는데 그냥 와도 내가 그냥 와도라고 할 테니까 여러분 소용도리도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움직였다는 이런 뜻이가 돼. 그래서 얘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물리가 그 얘기를 조금 더 할게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나오는 거 이제 물리하고 우리가 수학을 기초로 해서 저기 기상학에서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수직선이라고 해요. 그럼 어떻게 돼? 여기가 작은 수가 나와가지고 이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거죠. 1, 2, 10 이렇게 해서 커지는 거야. 그리고 여기를 X 방향이라고 해서 이렇게 커진다고 이렇게 봐도 돼요. 그리고 그러면 이게 저기 1차 저거고, 그래서 그러면 이쪽으로 가면 또 마이너스로 커지는 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되는 거, 이건 Y 방향이죠. Y 방향. 그래서 얘도 이쪽으로 가면 커지는 거죠. 10이 커지고 얘가 0이고 이쪽으로 커지면 마이너스 10이 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XY 좌표가 되면은 자, 이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여기를 X라 그러고 여기를 Y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거고 이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이 방향이고, 근데 요거를 갖다가 또 해서 이렇게 해서 이걸 X라 그러고 이걸 Y라 그러고 이렇게 해서 연직 방향으로 이렇게 되는 거, 이거를 Z 방향이라 그러죠. X, Y, Z. 그래서 이렇게 90도, 이렇게 90도라서 이걸 직각좌표계라 그래. 입체적으로 표시. 우리가 3차 문제니까 이거 써야 되는 거죠. 이거를 카테시언 좌표계라고도 하고 직교 좌표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상학에서는 이 좌표계를 쓰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 X, Y, Z 그러면은 여기다 이렇게 썼다. 여기가 지금 시험 문제라고 치면 여기다 놓고 X, Y 이렇게 Z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내가 이렇게 돌려서도 X 방향, Y 방향 이렇게 X, Y 방향 쓰는데 지장 없잖아요. 근데 우리 기상학에서는 문제가 있지. 지구가 이렇게 딱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쪽이 동쪽 방향, 이쪽이 서쪽 방향, 이쪽이 남쪽 북쪽인데 이게 돌아가잖아요. 고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수학적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거 U 방향, 요거를 U 방향, 요거를 V 방향, 이거를 W 방향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거는 아까는 X, Y, Z는 동서남북이 바뀔 수가 있지만은 이거는 안 되죠. U 방향 그러면 이게 동쪽이고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서쪽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U는 서쪽 방향이고, 그렇죠?
마이너스 V는 뭐야? 남쪽 방향이고 플러스 V 방향은 북쪽 방향. 이거를 연직이라고 그러는 거지. 수직이라고 그러면 이거 틀린 말이에요. 사람들이 수직 그러면 이게 물숫자라고 생각하는데 물숫자가 아니에요. 그 수직은 이렇게 됐을 때 직각이면 이걸 수직이라고 그러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을 때만 저기 수직이 연직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연직이라고 쓰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수직은 교차를 해서 90도가 교차되면 수직이라고 그러는 거지. 그 물숫자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상학에서 지구 중심을 향하는 바람은 연직이야. 그러니까 그 용어도 확실히 알고 지나가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카테시언 좌표에서 이거를 채용하는 거예요. 우리 기상학에서 이걸 쓰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UVW를 많이 쓸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야? UVW 중에서 이게 W가 이렇게 해서 W는 이렇게 쓰고 원래 윤웅환 선생님도 다 이렇게 쓰는데 나는 좀 이렇게 막 써가지고 왔는데 그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달라요. 이렇게 쓰는 거하고 이렇게 써. 이거는 오메가야. 우리 기상학에서는 오메가는 또 다른 거 얘기해. 그거는 저기 연직 속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때 가서 또 얘기해 줄게요. 그러니까는 저기 오메가하고 W하고는 다른 말이야. W는 연직 방향으로 가는 것을 떠오고 오메가는 연직 속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 속도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다. 그래서 쓸 때 W는 이렇게 쓰고 오메가는 원래 이렇게 써야 돼. 오메가는 이렇게 써야 돼.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소용돌이도는 뭐냐면 그래서 방향을 정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자, 이게 수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이 플러스 방향, 이쪽이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도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뭐래?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여기 있고, 태양이 여기 있고,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어떻게 돌아? 이렇게 돌죠. 이렇게 도는 거를 플러스 방향이라고 해요. 플러스 방향. 그러면 플러스 방향으로 돌면 이거 자꾸 막 나도 저기 해서 그러는데 이렇게 대봐야지 알아.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자, 이렇게 돌면은, 자, 지금 이렇게 돌잖아요. 이게 플러스 방향으로 돌면은 이쪽 방향으로 힘이 생겨요. 이걸 물리에서는 토그라기도 하고, 토그. 예,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힘이 생기는 거야. 그거 왜 생기냐고. 이거 어렵지. 이거로 저 노벨 물리학상 받으신 건데 몇 년 안 돼? 1980년대에 받았었어. 이때 힘이 나오는 거야. 그냥 외웁시다. 이렇게 돌면 이쪽으로 힘이 생긴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저기압이 이렇게 도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 반대로 도는 거. 이건 고기압. 반대로 도는 거. 근데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이 뭐야? 해시계 같은 거는 해가 이렇게 도니까 이거 그림자는 반대로 돌죠. 그래서 시계가 반대로 도는 거야. 저기 옛날에 만들었던 그 해시계를 보고 시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말이 순전반전이야. 시계 방향은 순전이고 반시계 방향은 반전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클록와이즈하고 언클록와이즈라고 그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거 반대인 걸 조심해서 하란 말이야. 그러니까는 지구 도는 방향이 플러스야. 이게 플러스지. 그러면 어떻게 돼? 연직 방향으로. 이게 저기압이 이렇게 돌잖아. 올라가는 거지. 고기압이 이렇게 해서 내려가는 거지. 그래서 모르겠으면 손을 대보면 알아. 나는 예배관 경험이 굉장히 짧거든. 그래서 보고서는 잘 몰라. 그래서 꼭 손을 대봐야지 알아. 그래서 그때 손 대고 그럴 때 다시 한번 그때 가서 또 얘기하자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돼. 그래서 이 와도가 그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문제는 왜 와도를 하냐면은 지구에서 요건 조금 또 나가야 되는 건데 이거를 종관의 특성 규모라 그래. 종관 특성 규모라 그래가지고 뭐냐면 이 X 방향 또는 Y 방향이 1000km야. 이 고저기압의 크기 같은 거 이렇게 평균적으로 있고 그리고 U나 V는 10m/s 뭐 이렇게 해서 이 크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길이가 수평거리가 1000km인데 연직거리가 얼마냐면 이거는 10km. 우리 대륙권만 따지잖아. 10km야. 100분의 1이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저기압이 이렇게 만약에 여기가 저기압이네. 그리고 여기가 저기압이고 고기압이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고기압에서 여기 누르니까 얘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여기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1000km고 여기가 10km라고. 이거 가는 시간하고 얘하고 같다고요. 그러니까 이 속도의 정광규모의 특성규모 속도는 10m/s인데 얘는 얼마야? 1cm/s라고. 100분의 1이라고. 그러니까는 어떻게 돼요? 얘가 이렇게 빨리 가는데 이게 천천히 가잖아. 자, 그러면 우리가 연지속도를 알면은 지금 공기가 막 그거부터 얘기하면 되겠네. 여기 저기압이 이렇게 있어요. 저기압. 그러면 있으면은 원래는 그래서 저기압이 이렇게 있으면 저기압 주위로 바람이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마찰이 있으면은 저기압 쪽으로 휘니까 이렇게 휘는 거야. 이렇게 휘어. 그렇죠? 그러면 휘면은 안쪽으로 공기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공기는 같은 레벨에서는 비압축성이야. 공기가 압축되는데 그거는 여러분이 강제로 줬으니까 그랬지 자연계에서는 압축이 안 되지. 그럼 어떻게 돼? 공기가 주위에서 막 몰려 들어와. 압축이 안 되니까 그 공기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두 가지 중에 하나죠. 땅으로 기어 들어가든지 올라가야 되잖아요.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올라가? 자,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돌면서 올라가. 돌면서 올라가. 그래서 이 올라가는 속도가 초속 1m/s란 말이야. 들어오는 지금은 10m/s인데. 그럼 상속도를 이거 모르다 재야 돼. 사람이 되는 건 우리가 풍속계로 재야 되잖아. 10m/s인데 그 cm/s는 무슨 수를 재? 잴 수가 없지. 연지속도를 모르니까 상수속도를 구할 수가 없지. 상수속도를만 알면은 얘가 공기가 올라가서 그러면 올라가면 부피가 늘어나고 그래서 그럼 어느 온도가 되고 포화가 되고 거기서 언제 돼서 옮겨져서 비가 오겠다. 이걸 알겠는데 연지속도를 구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이거는 연지속도는 못 구하지만 회전속도를 아는 거지. 회전속도를 알면은 우리가 연지속도를 그거로 표시하는 거야. 와도로 표시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이것도 이제 뒤에 가서 할 얘기지만 와도는 우선 CO 와도만 하겠어. 라운드 V분의 라운드 N이야.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돼. 그러면 그게 무슨 소리냐면 여기서 바람이 10m/s로 불어. 10m/s. 근데 여기서 5m/s로 불어. 5m/s. 그리고 이게 100km라고 합시다. 이거 관측해서 나오는 거지.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바람개비를 놔두면 어떻게 돌겠어? 이렇게 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돌니까 이건 뭐야?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방향이죠. 이렇게 되면 플러스 방향이고. 자, 공식이 이거라 그랬잖아. 이 둘의 차이 5m지. 5m/s. 그 다음에 이거 얼마야? 100km로 나누면 되지. 100km. 자, 이거 앞에 마이너스가 붙잖아. 이건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 속도로 올라간다는 소리 구할 수 있잖아. 이게. 그러니까 연직 속도를 잴 수가 없지만 이렇게 해서 구한다는 연직 속도로. 연직 속도를 알아야 우리가 비가 올지 이걸 아는 거거든. 우리 연직 속도를 구하고자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갖고 이제 오메가 방정식에서 구하고 막 그러는 거야.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얘를 구하기 위해서 방정식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거를 알아보자는 거야. 이제 운동 방정식을 만들어 가지고 운동 방정식에서 와도 방정식을 만들고 와도 방정식에서 이제 오메가 방정식과 또 지휘경향 방정식이 나오고 이렇게 된다는 뜻이야. 이렇게 바뀌어간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지금 무슨 소리인지 몰라도 좋다는 얘기야. 우리가 이거를 배우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 나 어려운 공학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거 포기하면 안 된다는 소리지. 다 이제 이런 걸 할 거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고 이제 차근차근히 하면 다 알아듣는다는 소리. 그렇죠? 그런 걸 하겠다는 뜻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린 것이 이렇게 이 와도를 플러스 와도가 그러니까 우리 저기압이 지금 공기가 상승해서 비가 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기압이라고 다 비가 오는 건 아니잖아. 오히려 이렇게 와도 상승 지역이 비가 올 확률이 더 큰 거지.
그러니까 와도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와도 영역을 찾는 게 이게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상승률은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거는 자 시간이 요거 오명하고 좀 쉬었다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다인의 보상 원리라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만약 저기압이 이렇게 있고 여기 고기압이 있어. 자 그러면 저기압이면 어떻게 돼? 주위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수렴하는 거지. 하층에서 수렴하면 상층에서는 발산을 하는 거예요. 공기가 쫙. 그래서 그러면 얘가 이렇게 들어가서 상층에서 여기가 상층에서 수렴하고 하층에서 발산을 하지. 그러면 공기가 내려가잖아. 여기 올라가고. 이거 올라가니까 이게 저기압이지. 그래서 저기압은 하층 수렴, 상층 발산이지. 그리고 이 고기압은 상층 수렴에 하층 발산이 되는 거지. 그래서 내려오니까 이거 기압이 높아지는 거지. 근데 보통 얘는 좁고 얘가 넓으니까 우리 저기압을 찾는 거지. 그러면 자, 얘가 이게 상승 속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이렇게 해서 됐는데 이게 지금 얘가 자,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게 얼마나 그랬어요? 반경 1000km지. 근데 이 1000km. 근데 공기 규정이 200m 공기가 올라간다고 칩시다. 아, 그 200m 엄청 큰 것 같으지. 근데 바닥이 얼마야? 반경이 1000km면 아유, 디스크 한 장보다도 얇은 거야. 그래 그냥 최고로 우리가 봐줘가지고 자 이렇게 됐다고 보는 거지. 공기가 지금 올라갔다는 거, 어떤 공기가 상승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디스크 같이 이렇게 보는 게 편하다는 소리지. 원래 이것도 더 얇지. LP 레코드 같은 게 같이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올라가면 어떻게 돼? 부피가 늘어나잖아. 늘어나는데 얘는 줄어들잖아. 그래서 이 역학에서는 말할 때는 공기가 부피가 늘었다는 말을 다른 말로 역학에서는 뭐라 그래? 공기 기둥을 갖다 공기의 기둥이니까 기주라 그러는 거야. 기주가 신장 늘어났다고 얘기하는 거야. 자, 얘가 올라가면 부피가 늘어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지. 과정에서 그리면. 그렇죠? 반경이 줄어들고 길이가 늘어나는 거지. 근데 얘가 어떻게 돼서 마초 때문에 돈다 그랬잖아. 이렇게 돈다 그랬잖아. 그러면 얘가 반경이 요만했던 게 요만하게 되면은 가공동량을 보존해야 되잖아. 반경이 크니까 천천히 돌고 반경이 자기가 빨리 돌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한 바퀴 돌던 게 2바퀴, 3바퀴가 도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걸 와도로 보는 거지. 그래서 아까 도는 속도가 얼마큼 크느냐, 와도. 그러니까 공기가 상승하는 거를 엄청 작아서 구할 수 없다 그랬잖아. 도는 속도로 구할 수 있다 그랬잖아. 도는 속도가 구해서 플러스 와도가 크구나. 비가 오겠구나. 이렇게 한다는 소리야. 그래서 얘는 어떻게 봐? 여기가 보통 600헥토파스칼이야. 여기를 옛날엔 비발산 고도라는데 좀 무발산 고도라 그래. 원래 번역을 일본 사람들이 잘못한 거야. 논 다이버전스니까는 무발산이 낫지. 근데 비발산이라고 해가지고 낮다만 해도 비발산이라고 해서 처음에 무발산 하니까 말이 참 안 되는데 쓰니까 또 되더라고. 이제 여러분들은 무발산이라고 그래야 돼. 그래서 야 똑같은 데서 이거를 보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500에서는 와도를 보는 거고 여기 700에서는 뭐를 보는 거냐면 자 얘가 여기다가 이렇게 됐으니까 전 시간보다 기압이 낮아지면은 상승이야. 전 시간보다 기압이 낮아지면은 높아지면은 하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P 벨로시티 그러니까는 기압 속도 또는 이걸 오메가 벨로시티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전 시간보다 기압이 높아졌느냐 낮아졌느냐. 그래서 전 시간보다 기압이 낮아져야 상승이냐. 반대야. 이거 반대로 쓰기 굉장히 쉽지.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를 찾으려는 거야? 얘가 올라가는 속도 이거를 보려고 그러는 거야. 이게 안 되니까는 도는 속도로 보는 것이 와도고 아니면 전 시간보다 기압이 떨어졌느냐 올라가느냐를 보는 것이 P 벨로시티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보는 거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